안녕하세요. 네, 저기 코로나 때문에 정말 오랜만에 프로그램 설명회를 하네요. 저희가 거의 한 1년 동안 못한 것 같은데 요지 어학원인데 저희가 아니고 제가 지었죠. 네, 이름을 Reading Oriented Speaking Instruction이라고 지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독서를 기반으로 해서 말하기를 해보자 이런 취지였어요. 그래서 왜 말하기를 하는데 이제 리딩이 필요하느냐라고 봤을 때는 그 말하기라는 게 사실 그냥 말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스피킹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언가를 전달하기 위한 영어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 무언가라는 거를 이제 책에서 찾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책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 하나는 독서 전략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책을 더 잘 읽으려고 하다 보면은 내가 책을 더 잘 읽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가 보통 이제 주인공이 누구냐, 내지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느냐,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느냐, 이런 식으로 어떤 스토리 구조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이 책을 더 빨리 읽고 책을 더 두꺼운 책까지를 즐겨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독서 전략이라는 스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체험해보고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부분은 이제 그 주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음식에 대한 주제도 될 수 있고 동물 이런 거 주제도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각 주제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엇을 말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이제 리딩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독서를 기반으로 해서 스피킹을 해보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영어를 잘하는 아이에 대한 정의는 어떤 게 있을까요? 말을 잘하는 아이들, 내지는 100점 받는 아이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아이들이 말을 잘했으면 좋겠고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잘해야 되는 거죠, 효율적으로. 그리고 또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이런 걸 통해 가지고도 자기 말을 조리 있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책을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말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봤을 때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저희 학원을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이 그냥 일반 상식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소리내서 많이 반복적으로 읽으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소리내서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플루언시도 향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미닝 클러스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읽다 보면은 이제 블라블라블라 블라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끊어 읽기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다 의미 단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읽다 보면은 이제 더 빨리 이해하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소리내서 읽기가 그만큼 되게 효율적이고 간단하게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이 연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책을 반복적으로 많이 읽어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가 가장 효율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28번씩 리더스북 얇은 책에 대해 가지고 28번씩 읽어서 아이들이 거의 이제 암기할 정도로 그렇게 숙제를 내주거든요. 그래서 숙제를 내줌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원하는 거는 그걸 암기를 했으면 좋겠지만 그걸 암기해오세요 이렇게 숙제를 내줄 수는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소리내서 2번씩 읽어오세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요. 소리를 낼 때 반드시 스피킹 아웃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리스닝 많이 해가지고는 스피킹에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자기가 좀 소리를 만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제 학원에서는 CD를 들으며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그리고 소리내서 읽기 이렇게를 2번씩 매일매일 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밤 9시 정도에 아이들이 이제 자기 전에 대충 정리되면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장소를 좀 세팅을 해두고 거기에 가서 매번 읽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5 finger rule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책을 읽을 때 그러면 어떤 책을 읽을 것이냐. 우리 아이가 이제 알파벳 배우고 있는데 갑자기 해리포터를 주면서 이거를 소리내서 읽어봐라.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 어느 정도의 그 책이 나에게 이해가 되는 책이냐라고 봤을 때 일반적으로 어른 기준으로, 우리 기준으로 그냥 서점에 가가지고 책을 딱 펼쳤는데 한 페이지에 모르는 단어가 몇 개 있냐 이거를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개쯤 되면 너무 어려워서 이것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 3개 정도? 내지는 그 미만. 그런데 이제 애들 책은 딱 펼쳐봤는데 한 페이지에 3단어가 적혀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좀 감안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비율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스피킹을 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쓰기로는 이렇게 썼어요. Say what you want to say.
그래서 이거를 이제 meaningful communication이라고 이제 저는 이름을 붙였는데,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의사소통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두 사람이 적어도 존재를 해야 되고, 그 사람이 이제 전달할 내용, 그러니까 컨텐츠를 주고받는데 사용하는 도구가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질문을 많이 해요.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엇이냐, 뭐 어디로 갔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퀘스천이라는 것도 그 레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thin question, 뭐 deep question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thick question은 책에서 답을 찾을 수 없지만 생각을 굉장히 깊게 해야 되는 질문들이고, thin question은 요거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본 텍스트들의 질문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게임도 많이 하고, 그리고 게임을 하는 게 되게 좋은 게 애들이 그 뭐라고 하죠? 이것도 이론에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모니터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그 어펙티브 필터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앞에 서서 이렇게 영어로 발표하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앉아서 게임할 때 얘기할 때 그런 어떤 긴장감 이런 거보다는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게임이 굉장히 효율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핀란드 영어 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2011년도에 방영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핀란드 사람들이 영어를 잘한다는 건 혹시 들어보셨어요? 사람들이 이제 왜 영어를 잘하냐 이렇게 이제 많이 조사를 해봤는데 인구가 500만 명이었어요. 한국의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거의 5천만 명이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한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인구가 500만 명이면 그러면 다 영어를 잘할까? 그건 아닐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인구가 작다는 거가 좀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시간 관계상 제가 답을 말씀드리면 이제 사람이 작으니까 그 어쨌든 이들 중에 어떤 사람은 쓰레기도 치워야 되고 이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뭐 핸드폰도 만들어야 되고 이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레스토랑에서 셰프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뽀로로 같이 어떤 그 한류적인 컨텐츠 이런 것들을 만들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제 예전에는 그 트랜스레이션 이런 게 많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어떤 재밌는 것들이 핀란드어로 바뀌어서 제공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기들 자료들은 거의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냥 애들이 영어에 그냥 계속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건 거죠. 그냥 디즈니에서 재밌는 게 나왔어. 근데 번역이 안 돼. 그러면 영어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학교에 들어갈 때쯤 되면 그 이해는 어느 정도 된대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냥 말만 할 수 있는 어떤 장소만 제공을 해주면 되고 그것 또한 이제 재미있는 방식으로 했었고 그리고 이제 번역을 해서 이거는 한국어로 어떻게 돼, 이거는 핀란드어로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방식을 버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위주로 갔고 그리고 심지어 테스트 자체를 아예 없앴대요.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럴 때는 영어를 전혀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애들이 굳이 이거를 막 그 수능 시험을 막 봐야 될 그런 어떤 강박관념이 없기 때문에 영어를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는 철저하게 도구로만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테스토의 역사를 좀 간단하게 보면 이제 1970년 대생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1970년대에는 이제 그래머 트랜스레이션이라고 해서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뭐 성문 종합 영어 뭐 무슨 렌트맨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90년대쯤 와가지고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A says how are you, 뭐 B says fine, thank you, and you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잔뜩 암기를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SF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SF에 제가 이제 좀 그때 1년 정도 근무를 했을 때 보니까 그 뭐가 컨버세이션 북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You Hi Kids 뭐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거기는 보면 이제 잔뜩 다이얼로그들이 있고 그거를 이제 암기를 해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통과하는 이제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했었는데도 사람들이 이제 여전히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맥도날드에 가서 빵을 뭐 못 시키는 거죠. 햄버거를 못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봤더니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상황이 주어져서 그걸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이건 엄청 많이 외웠는데 이걸 언제 사용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죠. 왜냐면 그 상황에서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거를 해봐야 된다. 이걸 해봐야 된다는 게 이제 있었고 그리고 그 더 넘어가서도 영어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왜냐면은 사회 문화적으로 그 어떤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더라.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내가 이 말을 해도 되는 상황인가? 이 상황에서는 안 되는 상황인가? 이것까지조차 이제 알아야 되더라.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나온 것들이 어떤 거냐면 이제 이머전 클래스죠. 그래서 뭐라고 하죠? 뭐 사회를 영어로 가르치고 과학을 영어로 가르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머전 클래스를 지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봤을 때는 선생님이 티칭하는 컨셉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막 강박관념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무언가를 내가 가르쳐 줘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보다 훨씬 더 잘해야 되고, 아이는 모르는 존재여야 되고, 그리고 모르는 거를 내가 알려줬을 때 이제 아이가 그것을 배워가지고 성장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상 저희는 이제 그냥 꺼리를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A랑 B랑이 서로 대화할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죠. 강제적으로. 그래서 그 상황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이제 알려줄게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나는 학교에 갑니다를 영어로 바꿔버려. 이러면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하겠죠. I go to school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얘가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얘가 이제 얘기를 할까요? 선생님이 A야, 나는 학교 간다를 영어로 어떻게 하지? A가 얘기했어요. I go to school 이렇게. 그러면 이제 B라는 학생이 거기에 뭔가 피드백을 할까요? 참 잘했어 이 정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이게 A가 할 말이 아니었어요. A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상황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질문을 이렇게 줘요. 너희에게 물론 다 영어로 하죠. 그러니까 너희에게 2시간이 있다. 어떤 일을 하고 싶냐. 내지는 2시간이 있을 때 보통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약에 어떤 아이가 I go to school 했다는 거죠. 만약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애가 문장으로 안 되니까 school, go, I, afternoon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했겠죠. 그럼 이제 B가 알아들었어요. 이해를 했어. 2시간인데 학교를 왜 갈까? 나 같은 PC방 가겠는데 내지는 레이크파크에 가가지고 축구를 하겠는데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를 얘기를 하면 얘가 듣고 있다가 아니 그 2시간 동안 학교를 가면 학교에 놀이터에 뭐가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가 얘가 자기가 스트럭처가 있으면 플루트하게 문장으로 엄청 팬시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자기가 그게 수준이 안 되면 그냥 단어로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갖고 있어야 될 거가 이제 2가지가 있거든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단어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스트럭처라는 게 필요한데 스트럭처는 뭐냐면 주어는 주어 자리, 동사는 동사 자리, 기타 등등 자리 이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들이 단어로 커뮤니케이션 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미, yesterday, red, me, yellow, pretty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해되잖아요. 엄마가 어제 옐로우베드 사줬는데 예쁘더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선생님이 이해를 했으면 내 친구한테도 물어보는 거죠. Yesterday she said she bought something, and what color was it?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보통 컬러 많이 알고, 띵 알고, 볼케블러리 아니까 그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미션 컴플리트 하면 이제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는데 알아들었어. 내가 얘기했는데 선생님하고 커뮤니케이션 됐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한 거를 많이 사용해볼 장을 이제 만들어주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딴 얘기지만 그 코로나가 되기 전에 이제 저희가 하여튼 1월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1월 정도였는데 저희가 막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저희가 스피킹 학원인데 애들이 집에 가서 하이 맘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제 학원에서 너무 잘하고 있는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영어로 말을 하기는 하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여줄 방법을 막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줌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줌을 가지고 이미 테스트를 했었어요. A 강의실에는 학생 A가 있고 또 B 강의실에는 학생 B가 있고 C 강의실에는 이제 선생님 C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명이서 이제 A가 자기가 읽은 책에 대해서 막 서머라이징을 해주면 이제 B가 듣고 있다가 질문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시뮬레이션을 했었거든요.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이게 막 터져가지고 저희는 이제 3월 3일인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 줌으로 갔다가 현장 강의로 왔다가 이러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2단계까지는 그 강의실에 애들이 다 와서 수업할 수가 있고 2.5단계에서는 이제 제한적으로 이제 일부 반에 대해 가지고 현장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2가지를 이제 하는데 아이들이 또 하나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리스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아이들은 보면은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근데 이거는 한국어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말은 너무 많은데 남 얘기를 자꾸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아까 같이 그 대화 얘기했잖아요. 옐로우베드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으면 친구들에게 물어보는 건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발표하는 그 일기, 저널에 관한 내용은 아니고 그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카드를 샀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면 아이들이 잘 들어야만 그걸 답을 하거든요. 답하면 또 이제 막 포인트 주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잘 듣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숙제를 어떻게 주냐면 유튜브 숙제를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스커션 퀘스천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저널을 아까처럼 써오라고 해서 수업 중에 몰카기도 하고, 게임이나 뭐 프레젠테이션, 뭐 퀴즈 이런 것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좀 딴 얘기지만 저희가 로지 영어 TV라고 유튜브 채널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가 강의했던 그런 자료들도 다 있고, 그리고 특히나 뭐 프레젠테이션 이런 거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 교사 교육 자료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수업하는지 그런 것들을 참고적으로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궁금한 게 아마 이런 거일 것 같은데요. 몇 개월이 지나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뭐 몇 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먼저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제 프리 과정이라고, 이제 그게 2개월짜리 기초 과정이고요. 여기에서는 아이들이 뭘 마스터를 해야 되냐 그러면 각 알파벳을 다 마스터하고, 그리고 각각 개별 자음 소리를 마스터하면 돼요. 그래서 자음 소리를 마스터한다는 거에 대한 정의는 어떤 거냐 그러면, 아이가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하지? board 이거를 모른다고 쳐요. 그렇지만은 board를 들으면은 첫 번째 사운드가 으니까 대문자 B는 이렇게 쓰고 소문자 B는 이렇게 써요라고 쓰면 돼요. 받아쓰기가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이제 각 테마별로 단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음식 이름, 그 다음에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뭐 학용품 이름, 뭐 패밀리 멤버 이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테마별로 단어를 한 150개에서 200개 정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보면서 아이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눠드린 그 프리 호목 안내장을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거를 보시면 아이들이 22번 수업을 거치면서 어떻게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학원의 어떤 뭐라고 하지, 뭘 가르쳐 준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애들이 각자 발전을 하는 건데, 수업 중에는 그거를 잘 모니터링 해가지고 어떤 아이가 어떤 게 부족하다, 뭐 어떤 아이가 어떤 게 잘한다, 그리고 어떤 아이는 입안에서 넘친다, 이런 거를 계속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거의 한 달에 한 3%에서 5% 정도 아이들이 레벨업을 하거든요. 반을 막 바꿔요, 계속.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아이가 막 스케줄이 하루 종일 엄청 빡빡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월수금 반에서 뭐 화목금 반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게 좀 되게 조절이 안 되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되게 레벨업을 빨리빨리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PS 과정에서 시작을 했던 어떤 아이가 있는데, 걔가 2013년도 10월 달에 1학년이었거든요. 그런데 걔가 16년도? 그러니까 4학년이 되기 전에 2015년도였나 봐요. 그래서 3학년 정도에 요 정도 레벨에 이미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점프한 거를 봤더니 한 3년어치 정도를 점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달에 2번의 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2주마다 하나씩 책이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아이는 한 달에 어떤 특정한 반에 2번 정도 레벨업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반을 계속 바꿔가면서 그 친구가 그렇게 레벨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프레젠테이션 했던 자료가 저희 로지 영어 TV에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찾아보시면 되겠고, 걔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했던 거니까 이제 초등학교 1학년에 알파벳을 모르는 상태에서 4학년 정도 돼가지고 그렇게 발전한 적이 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 다니고 있고 이제 중3 올해 될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ERC 과정이라고 그 기본 정규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 동안에는 거의 이제 한 달에 2번씩 정도 책이 진행이 돼요. 밑에 보면 이제 개월수가 있는데요. 2개월, 8개월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최대치여가지고 이거를 한 달도 안 빠지고 그대로 다 가는 친구는 제 기억에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다 레벨업을 하는데 그걸 얼마나 빨리 레벨업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아이가 발전도를 얼마만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은 얼마에 한 번씩 레벨 테스트를 해가지고 애들 반을 조정하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상 그 모든 수업 시간이 다 레벨 테스트거든요. 왜냐면 아이에게 이제 물어보기만 해도 그 아이가 질문을 할 때, 답을 할 때 뭐 문장으로 던지는지 단어로 던지는지, 그리고 전어를 써왔을 때 얘가 써왔는지 어머님이 대신 써주셨는지 딱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써온 거를 보내줘야 되고, 어머니의 실력을 보여주시면 저희가 아이를 모니터링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어머니가 대신 써주시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매일 모니터링 하기 때문에 매주 한 번씩 이제 교사회를 통해 가지고 이런 아이가 이렇게 하고 있다, 저런 아이가 저렇게 하고 있다, 지금 현재 130명 되는데 그 아이들을 다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레벨업의 목표는 아이가 버틸 수 있는 최대치를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수업을 개설을 하면은 그 아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서로 상견례처럼
한번 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아웃풋을 낼 수 있는지, 그리고 서로 좋아하는지, 코드가 맞는지 이런 걸 보고, 그리고 이제 반을 개설해주고, 또는 마찬가지로 그 아이도 새롭게 조인할 반에 먼저 가가지고 수업을 한번 들어가요. 그리고 요가 친구들 어떻다? 그리고 이제 되게 자극을 많이 받는 게 자기랑 같은 나이인데 되게 잘하는 애, 내지는 자기보다 어린 나이인데 되게 잘하는 애를 봤을 때 자극받아가지고 막 열심히 하려는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가 오케이 하는 범위 내에서의 최대치의 레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교과서 과정이 있는데 사실 뭐 한 칸이지만 여기 보시면 48개월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진행을 하는 와중에 이제 중학생에 도달을 해요. 그래서 진짜 빠른 애들은 뭐 한 5학년, 6학년 돼가지고도 중등의 에세이 과정을 시작하긴 하는데 대개의 경우는 이제 6학년 말이나 아니면 중학생 정도의 중등 과정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에런 단계 보시면 이제 독립적 읽기가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한 줄짜리 있잖아요. 그 서점에 가시면 한 줄짜리 영어책 이런 걸 애들이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읽고 나서 이해를 못하면 아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냥 그런 거죠. 어떤 아이도 뭐 어떤 어머님이 뭐 7세 엄마인데 뭐 우리 아이 해리포터 읽는다고 막 그랬는데 해리포터를 디코딩 하는 걸 수 있어요. 그냥 그 문자만 읽는 거죠. 무슨 내용인지 이해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사이트 월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책의 거의 한 50% 정도가 사이트 월드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 뭐 day 내지는 뭐 want 내지는 뭐 went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게 책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들을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아이들이 뭐 한 200개 정도 그렇게 학습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책을 보면 대체적으로 어떤 구조다 이런 걸 알게 되고, 자기가 필요한 거는 이제 컨텐츠 월드만 알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they went to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딜 갔는지 그게 이제 컨텐츠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어를 모를 경우에는 이제 찾아보면 돼요, 사실. 그래서 그 도서관에서 읽기를 할 때 이 정도쯤 되면은 그런 정도 수준의 책을 혼자 읽을 수 있어요. 게다가 CD가 대부분 다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레벨의 책들도 아이들이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도와주는 단계가 뭐냐면 이제 PR 단계라고 하는데 이게 픽처 리더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사이트 월드를 굉장히 많이 학습을 하게 되고, 그리고 쭉 이제 점점 더 스트럭처가 이제 그러니까 많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8개월이지만 16권의 책을 애들이 다 암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권당 거의 10문장에서 20문장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문장들이 머리에 점점 쌓이다 보면은 이거는 주어 자리, 이거는 동사 자리, 이거는 뭐 형용사 이런 식으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에게 뭐 이거는 주어고 주어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명사하고 명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이렇게 설명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7세에서 2학년 정도 사이의 아이들이 프리 과정을 시작할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한 뭐 3년 이내에 중등 과정을 시작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는 게 좀 이상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아이들이 영어로 책에 대해서 서머라이징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보니까 애들이 좀 빨라져가지고 이렇게 PR이나 에런 단계쯤 되면은 아이들이 영어랑 한국어랑 섞어 써가면서 이제 서머라이징을 하거나, 아니면은 아까처럼 말한 것처럼 뭐 옐로우 베드, 마미, 해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단어로서 애들이 서머라이징을 하거나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기초 과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알파벳, 파닉스, 자음, 단어량이 한 150개에서 200개 되고, 그리고 교실 영어 선생님이 이제 다 수업을 영어로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해도가 좀 높아져요. 그리고 스토리북을 PS에서 시작을 하게 되고 이제 센텐스라는 걸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건 거죠. 그리고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단어로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PR 정도쯤 되면은 이제 그 플루언시가 읽기 플루언시가 되게 높아지고 사이트 월드를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면서 빠른 아이들은 말하기도 심지어 문장으로 시작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다못해 적어도 그 전어를 쓸 때는 애들이 한두 줄 써오는데 그때는 문장으로 쓰는 애들이 이때쯤 되면은 거의 대부분 다 써요. 그리고 이제 에런 정도 가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혼자 읽기가 가능해지고, 그리고 스피킹하고 라이팅 이것도 다 이제 문장으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건 어떤 거냐면 그 스트럭처 패턴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I am dancing, 뭐 she is singing, 뭐 B 플러스 ing 형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에게 그 스트럭처를 얘기를 좀 해줘요. 여기서. 그런데 그 문장 패턴 빌딩이라는 거는 이제 3차식 분율 수업에서 대부분 이루어지는데, 여기 PR 단계나 아니면은 뭐 빠르면 PS 단계에서부터도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문장 구조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때 좀 단단해진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이 정도쯤 되면 이제부터는 애들이 간단한 문장, 단문장으로는 의사소통이 다 가능해지는 단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제 수업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교과서 1학년 과정을 시작을 하는데 보통 이 과정은 어떤 거냐면 제가 처음에 개발했을 때가 그 미국에서 7세까지 보내고 돌아온 1학년 아이를 3월에 가르치기 위해서 1학년 2학기 교재를 가지고서 했거든요. 근데 여기 책에 되게 주제가 그 creature features라고 해가지고 그 어떤 생명체들의 특징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엘리게이터 혼자인데 그 친구들이 다 플라멩고인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왜 나만 다르냐고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책에서 얘기한 creature feature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만 그 왕따 이야기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따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주변에 힘들어하는 친구 있냐, 그리고 너는 뭐 그 고민이 있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주제 수업을 해요. 그런 식으로 어떤 책에서 주제를 꺼내가지고 그거에 내 가지고 이제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이제 깊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숙제조차도 여기서는 다 이제 영어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숙제가 무엇이냐 이걸 알아내는 것까지가 이제 미션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숙제는 거의 대부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걸 준다기보다 해결할 만한 미션을 줘요. 그래서 어렵지만 해결해보고 만약에 그래도 도저히 안 됐다 그러면 갖고 와서 선생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시간에. 그런 컨셉이고. 그리고 이제 L2 과정에 가면은 이때는 프레젠테이션 집중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리더스북을 이용을 하긴 하지만 2점대 리더스북이고 이거를 그 난픽션 위주로 해가지고 뭐 샤프라든지 뭐 버터플라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프레젠테이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이제 미국 교과서 2학년부터는 이제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뭐 플루트한 그런 어떤 약간 댄스한 문장으로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주어지면서 리터니 기준에서도 초등학교 뭐 한 2학년에서 4학년 정도 아이들이 공부하는 그런 교재를 가지고 하다가 중등 영문법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5학년 때 1년, 6학년 때 1년 이렇게 해가지고 중학교 1, 2, 3학년 과정을 거의 다 끝내고 그리고 이제 중학교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리터니 애들을 많이 갔는데 뭐 저희 아이들 뭐 친구들도 그렇고 이 한국어 문법을 단단하게 안 해두니까 그 중학교에 가서 선생님의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 다 외계어여가지고 그리고 형용사라는 그 단어 하나만 보더라도 초등학교에서는 형용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꾸며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그런 온갖 뭐 관계대명사, 투부정사부터 해가지고 온갖 것들이 그 5, 6학년 사이에 조금 학습이 돼서 연습이 되면 중학교 가서도 크게 문제없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3학년이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거의 대부분 다 이제 100점 받고 그랬었거든요. 저희가 뭐 주말에 따로 부르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수업 시간 안에 다 해결됐고요. 그리고 이제 중등 과정은 기본적으로 에세이 라이팅 있고 그 다음에 소설 수업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 학원의 좀 특징이에요. 그래서 원어민 선생님이 진행을 하면서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챕터북 같은 경우가 어떤 건지 제가 안 가져왔네요. 챕터북이 그 챕터가 있는 책이거든요. 보통 생각하는 그 흑백의 책이고 그림 많이 없고 막 좀 두껍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읽을 수 있는 레벨이 꽤 되더라도 그 챕터북을 도서관에서 즐거워 재밌어 이러면서 읽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근데 즐거워 재밌어 읽으려고 그러면 한국어 책을 그렇게 생긴 애들을 즐거워 재밌어 읽는 애들은 두려움이 없거든요. 근데 그림책 읽던 애들이 그렇게 블랙앤화이트로 넘어가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원어민 선생님이랑 한 달 정도 그 책 한 권을 가지고 잘라가지고 4번 정도에 걸쳐서 이렇게 충분히 시간을 주고 반복적으로 많이 읽게 하면서 그렇게 이제 레벨을 끌어주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리딩 레벨이 금방금방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어느 분이 오셨었는데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하면서 레벨 테스트를 봤는데 초등학교 2학년 읽기 그러니까 2B 그리고 2점대 읽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거죠. 중학교 1학년인데 그 2점대 책을 도서관에서 정말 즐겁다 이러면서 이제 빠져서 읽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지 수준이랑 영어 읽기 수준이랑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좀 가져야지 그 중학교 아이들이 괜찮게 읽을 법한 내용은 대부분 4점대 책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읽기가 자기 인지 레벨에 좀 비슷하게끔 따라가줘야 된다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어학원도 독서를 하고 도서관도 독서를 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어학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동일한 책을 여러 명의 아이들이 굉장히 잘 아는 선생님과 함께 같이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에 대해 가지고 던져줄 수 있죠. 그래서
뭐 아까 같이 플라밍고랑 그 엘리게이터 관계에서, 너가 엘리게이터처럼 느꼈던 그런 적이 있냐? 내지는, 엘리게이터는 어떤 기분일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아이 하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머지 친구들의 생각을 다 들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영어로 전달할 찬스를 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수업이라는 거는 뭔가를 이렇게 배워간다라기보다는, 해본다?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은 숙제 체크 시간이 거의 한 40% 정도쯤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어머님들은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무슨 숙제하기에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상 이제 저희는 자기가 뭔가를 준비해온 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내가 준비해온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고, 사실 이러한 이제 찬스를 주기 때문에 숙제를 안 해오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게 확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저널을 발표하잖아요. 그럼 내가 어제 옐로베드 샀다는 거를 친구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찬스가 있는데, 만약에 저널을 안 써왔어요. 그러면은 그 찬스 자체가 아예 박탈당하는 거죠.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가 아이들에게 뭘 얘기를 하고, 선생님이 나에게 물어보고, 나만 아는 답을 친구들이 알아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말 숙제를 안 해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철저하게 계속 팔로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서관에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수업에서는 한 4점대 책을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가이드 리딩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도서관에서는 그 비슷한 아이들이나 그보다 조금 낮은 애들은 엄청 읽기 쉬워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자기가 실질적으로 여기서 배웠던 독서 전략, 이거를 막 생각하진 않겠죠. 이게 캐릭터 어나리시스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이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읽으면서 이제 즐겁게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도서관에서는 이제 실전 연습이다. 그리고 어학원에서는 이제 새로운 거를 조금 더 어려운 거를 함께 해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서 제가 넣어놨는데요. 유추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어떤 굉장히 가난한 할머니가 있는데 아이가 엄청 비싼 신발을 원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막 비상금을 챙겨놨다가 아이에게 그래 내가 사주마 이러면서 이제 간 거예요. 갔는데 그 신발 매장에서 이제 신발 바닥을 딱 펼쳐보고 할머니가 털썩 주저앉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린 다 알잖아요.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털썩 주저앉았을 것이다. 근데 애들이 왜 그랬을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막 멍뚱한 얘기를 한 애가 있어요. 다리가 아파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다 독서 전략이거든요. 이게 유추인 거예요, 유추. 그러니까 이걸 비트윈 더 라인스라고 하는데 할머니는 주저앉았다. 가격이 너무 높아서 이렇게 안 줬거든요, 작가가. 근데 이걸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친구들에게 질문을 해보면서 그런 거를 이제 알려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수업 중에 어떤 터득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와주는 방법이고 사실 이거는 한국어 책을 많이 읽으면 해결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어 독서 실력이 굉장히 높은 아이들은 그거가 언어가 그냥 단지 영어로 바뀌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 한국어 책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5, 6, 7세에 막 영어 책을 엄청 많이 읽어준다 이런 거 그리고 막 노래 되게 많이 들어준다 이런 거 노래는 진짜 쓰잘데기 없는 것 같아요. 발음 도움돼요. 발음 도움되는데 노래를 막 노브형 이런 거 엄청 잘하는 애가 왔는데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그냥 우리도 있잖아요. 팝송 막 따라 부르듯이 무슨 내용인지 이렇게 막 음미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고 그냥 부르는 거야. 아무 의미 없이. 그래서 노래보다는 차라리 DVD.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 6, 7세 때 DVD 뭐 이런 것들 많이 본 애들 근데 이제 DVD 100개 미션 뭐 이래가지고 1번 DVD 다 봤으면 2번 DVD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이가 일단은 좋아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컬샤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free voluntary reading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voluntary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이거 보고 싶어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지 엄마가 뭐 1번 다음에 2번 이거는 아니고 그러면 아이가 이거 좋아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주구장창 들려주면 그럼 내가 싹 다 외워버리거든요. 그러면 아까 저희가 숙제로 주는 문장 구조 암기 그거가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같은 경우 막 바비 좋아하면 바비 한 통을 다 외워요 그냥. 그리고 프로즌 좋아하는 애들 프로즌 통째로 다 외우는 애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문장의 구조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서머라이징을 하는데 첫 번째는 책을 읽고 나서 아이들에게 이제 알파벳 배우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고 나서 이거를 나에게 영어로 서머라이징 해줘 이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일 중요한 단어 세 가지만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뭐 주인공이나 아니면 주제가 되는 명사를 선택을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L1 단계, 그 혼자 읽기 단계, 내지는 PL 단계, 이때부터 아이들이 좀 상황을 봐가지고 문장으로 쓰기가 가능하면 세 문장으로 요약을 하라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무슨 일이 있었지,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지, 끝에 무슨 일이 있었지 이렇게. 근데 이제 어떤 아이들은 처음 부분에서 한 문장 카피하고 중간 부분에서 한 문장 카피하고 이러기도 하거든요. 책 덮고 커버만 보고 한번 해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거 집에서도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이제 주인공이 누구다, 그 다음에 언제 어디서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어떤 내용이 있었는데 그래서 나는 생각이 이렇다, 주인공은 정말 못됐다, 뭐 이런 친구는 사귀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대부분은 뭐 뻔 이렇게 해야지만 하여튼 그래도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독서 능력 향상의 조건은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좀 높은 책, 레벨이 높은 책, 그 높은 단어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꺼운 책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도전을 좀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좋겠고, 이런 것들을 쉽게 가려 그러면 한국어 책으로 이미 두꺼운 책을 읽고 있으면 별로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도 있어요. 아, 우리는 그 만화책 안 좋다, 그래서 집에 만화책을 안 준다 이것이거든요. 근데 만화책을 좋아하는 애가 줄글책을 좋아하게 될 확률과 만화책 도 싫어하는 애가 줄글책을 좋아할 확률 어느 게 더 높을 것 같아요? 만화책이라도 좋아하는 애가 더 낫죠. 그래서 차라리 만화책도 책이니까 그냥 많이 보라고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만화책도 또 종류가 있잖아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재밌는 책, 그리고 어느 정도 의미도 있는 거. 그래서 마법천장 아니면 뭐 Y 시리즈, 뭐 요즘에는 뭐 워낙에 다양하게 하도 많아가지고 학습 만화가 그런 것들 이렇게 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소리 내서 이제 반복적으로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플루언시 향상도 있고, 그리고 연구 결과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냥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똑같은 책을 반복적으로 두 번, 세 번 읽었더니 이해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있어요. 우리도 똑같은 영화를 한 번 봤을 때 이해 못했던 걸 두 번째 봤더니 또 이해가 되더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반복적으로 읽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28번을 읽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거의 이제 막 스토리 라인도 다 외우고 뭐 리텔링 해보라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문장 다 이용해가지고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거의 이제 암기할 정도인데, 문제는 이제 첫 번째 문장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을 암기하는 이게 아니라 그냥 문장 바의 문장을 다 암기를 했으면 하는 게 바람이죠. 그래서 이거를 암기 테스트를 절대 하지 않아요. 읽어보라고 하면 애들이 얼마나 플루언트하게 읽느냐.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point the word window 뭐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럼 애들이 책 사이에서 그 window라는 단어가 어느 페이지에 어느 위치에 있다 이거를 빨리 찾는 애가 있고, 윈도우요? 어디 있더라 이런 애가 있거든요. 그런 애는 안 읽어본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이제 수업 시간에 좀 참여가 좀 낮아요. 선생님이 다양한 질문을 막 했는데 이 내용 파악이 안 되니까 긴가민가 하면 차라리 발표 안 하는 걸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유튜브에 로지 영어 TV가 있어서 요거를 좀 참고하시면 제가 했던 강의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다양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토리텔링 같은 경우에 여기 있는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지금 받고 그다음에 이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스토리텔링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네. 되게 쑥스러움이 많아서 네. 아마 이제 뭔가를 말하라고 하면 한마디도 안 할 것 같은데, 네네네. 선생님이 네. 강제적으로 말을 하게 하는지 아니면 그냥 패스를 하는지. 일단은 이게 한 10명이나 20명 되는 상황에서 아이에게 얘기를 하면 아이가 되게 샤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5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그런 거는 조금 많이 깨치는 것 같아요. 물론 시간이 걸리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애들은 뭐 한 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애들은 뭐 하루가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근데 서로 알게 되고 또 쉬는 시간에 미리 와서 대기하면서 서로 친구가 되고 이러잖아요. 그때는 한국어도 상관없고, 지금 프리 단계하고 PS 한 2개월 정도까지는 또 애들이 자기들끼리 한국어 하는 거는 일단 좀 냅두거든요. 근데 너무 한국어가 지나쳐서 예를 들어서 수업과 상관없이 한국어를 막 나 오늘 학교에서 누구랑 어쨌는데 이런 거 얘기하면 그날 오늘부터 영어를 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바꿔요. 그것도 이제 어떻게 뭐 바꾸는 유도하는지 그런 게 있긴 한데, 하여간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샤이한데 뭐 한마디도 안 한다 이런 애들은 좀 잘 없는 것 같아요.